내 욕구를 비웠을 때 현실 창조는 일어나지 않아요. 혹시 아무리 내가 뭐 거울 명상이나 무의식 정화를 열심히 해도 계속 고통스러우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계속 괴로우시다면 여러분은 정화를 할 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무의식 정화는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한 측면만 보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자살하고 싶지 않을 인간으로서 고통스럽지 않을 그 부분이 경험되기 위해서는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뭐든지 혼자 잘하는 아이였어요. 중학생 때부터 밥을 혼자 잘 사 먹고, 영화도 혼자 보러 가고, 스스로 그때부터 제 진로를 결정했고, 첫 해외여행도 혼자 가고, 뭐 직업도 누군가에게 상관 없이 스스로 정했었고, 제가 독립한 것도 또 어떤 모든 사회 경험, 세상의 모든 경험, 제가 생각하는 상식,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부딪히면서 깨우쳤다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뭔가 따지고 보면 가족에게 배운 게 있었겠지만 뭔가 배운 게 없이 나는 혼자 해야 된다고 느끼면서 자랐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는 친구가 정말 없었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서는 그래도 친구가 조금씩 생기면서 내가 사회성을 스스로 혼자서 배우고 길렀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맞춰서 함께하는 게 더 어렵고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느끼고 자랐어요. 이렇게 자라면 굉장히 편해요. 삶에 갈등도 없고 뭔가를 정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싸움이나 갈등에 크게 휘말린 적이 없고 부모님도 제 삶에 크게 간섭하지 않으셔서 제 삶은 항상 평탄하고 내 삶은 되게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왜 나는 힘들지? 그 생각을 정말 오래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명상 무의식 정화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 정화, 내 내면 변화, 내 현실 창조도 내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다. 혼자서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유튜브 매체들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저는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제가 혼자 하면서, 물론 유튜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책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뭐 물리적으로는 누군가와, 그런 마음 공부적으로 그렇게 배우거나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 제 삶을 좀 변화시켰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삶이 180도 변했어요. 제가 명상을 시작하고, 저는 제 자신이 직업이 되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라이프 스타일이 9 to 6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바꿨고, 살면서 못 해봤던 경험들도 잔뜩 하고,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을 만나다가 너무 새로운 세계 사람들도 계속 만나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그래서 내가 원하던 숲뷰가 있는 집, 그 집에도 이사를 갔고, 자연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연에도 자주 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명상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30살 이전까지는 제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상상조차 못 해봤던 그런 일들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마음 공부를 정말 잘 해서 이런 삶을 내 스스로 만들었다 하고 약간의 그런 잘했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괴로웠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했고 갖췄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그 지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실제로 저는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직장에 가도 어떤 뭔가 조금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더라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기대, 그런 암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것도 혼자서 정화해야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뭔가 삶에서 신호가 왔어요. 영문 모를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연속으로 나고 삶에서 저는 계속 삶이 평탄했기 때문에 일어난 적 없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제가 사회적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힐러를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의 교류는 없었어요. 그래서 힐러라는 직업 자체에도 제가 기대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제 마음에 깊이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가이드와 정신분석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누군가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는 시도를 했을 때 나랑 잘 안 맞는 선생님이 더 많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섬세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안 맞는 선생님만 연속으로 만났더라면 이런 타인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계속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운 좋게 저랑 맞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됐고,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점은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학벌이나 취업이나 뭐 돈 벌거나 그런 성장은 가능해요. 하지만 정신적인 성장, 마음의 성장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를 선생님들을 만나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와 마음 교류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해도 또 노력만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런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원한다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너에게 받고 싶다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걸요. 그런 내 욕구가 니즈가 일치하는 그런 관계 교류가 있을 때 내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기존 마음 공부에서요.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 많은 영상들 중에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마라. 사랑받기를 내려놔라. 뭐 이런 말들을 저도 막 다 흡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누르게 됐고 정신분석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런 욕구들은 내려놓을 게 아니라 채워져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를 혼자 한 게 몇 년인데 그 몇 년 동안 채워지는 게 아닌 비워내고 정화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랑받고 싶고 사랑 주고 싶은 욕구들이 채워지게 되면요. 내가 내려놓을 필요도 없이 그냥 저절로 내려놓게 돼요. 근데 채워진 적 없이 계속 내려놓기만 하는 사람은요. 저는 영원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하면서도 좀 어이없는데, 이게 채워지고 싶은 욕구를 올라올 때마다 정화하고 비워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나의 생존 욕구, 내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그 욕구를 정화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내 기본적인 욕구를 정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구를 비우면 채워진다? 뭐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기력이 더 깊어졌어요. 저는 그 욕구를 채워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욕구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채워지는 경험을 했고 그것이 저는 저에게 있어서 현실 창조라고 느껴졌어요. 내 욕구를 비웠을 때 현실 창조는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영성계에서 가르치는 거랑 반대의 메시지를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계속하고 세션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기존의 영성 가르침대로 하다가 오히려 더 억눌리고 자신의 일부가 억눌려서 더 고통받고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분노, 억울함,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받으면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사랑에 채워져야 하는지 사랑을 계속 내려놓고 비우고 자기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계속 경험을 해왔고, 저도 과정이지만 적어도 저는 사랑을 비우지 않고 채우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세상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고 채워져야 한다는 그래야만이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게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을 개인적으로 놓을 수가 없어서 제 주변 사람, 가족, 동료들에게 제 욕구와 취약성을 드러내는 훈련을 하고 있고 그것이 타인에게 수용될 때 나타나는 그 심장의 편안함은 혼자서 수년간 아무리 명상을 했어도 경험할 수 없는 파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절대로 혼자가 할 수 없고,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좀 눈물이 글썽 있는데, 제발 이런 내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원할수록 이런 경험을, 이런 정화를 혼자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세션을 하고 있어요. 무의식 정화를 혼자 하다가 채워지지 않은 내 사랑에 대한 욕구는 너무 당연하게 채워질 권리가 있고, 채워질 수 있고, 그 시작점이 내 느낌과 직감으로부터 온다는 걸요. 그래서 기존의 마음 공부 방식으로는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간절하면 이 비용이 비싸지 않게 느껴지고 저는 이 세션에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책정했지만 세션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인들에게 내가 마음을 열므로써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지 진짜 1도 모르겠을 때 세션을 받으셔도 좋지만 이 영상을 보고 스스로 시도하실 수 있어요. 우선 지금 그나마 내가 가장 마음을 열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고 그 친구에게 나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했던 질문을 똑같이 해달라고 해도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너가 물어봐줘. 라고 말하면 친구가 너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내 무의식이 내가 스스로 나에게 질문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반응과 대답이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오가다가 전혀 몰랐던 사실을 서로 알게 되고 그러다가 친구에게 너가 그냥 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질문을 해줘 라고 물어보면 나에게 관심 있고 나에게 애정 있는 친구라면 내가 예상치 못한 자기만의 질문을 해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없었던 나의 진실을 알게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할 건 서로 투사가 일어나지 않는 관계가 안전한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션을 추천드리고 좀 더 내가 내 중심을 잡고 의식적이 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나에게 투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투사를 받음으로써 질문에 대한 무의식에 대한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투사가 오고 가는 과정인지 그것이 분간이 갔을 때 이 방식을 하면 가장 좀 안전하고 효율적이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 정화를 하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힘이 필요한데 진짜 알아차림, 내가 현실에 대한 어떤 아무런 상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인데요. 근데 이 힘은 사실 어떤 경지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으로 이것을 봐주고 질문을 해준다면 경지에 오르지 않아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타인이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일수록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친구에게 단순히 난 너무 힘들어.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거는 감정 쓰레기통처럼 될 수도 있지만 친구에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나에게 이런 걸 해줘. 나에게 질문을 좀 해주고 나에게 지지와 격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분명하게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확실하게 채워지고, 친구도 그것을 나에게 채워줌으로써 자신도 행복해하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것은 정화가 아니라 치유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정화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든 좋게 바꿔보고자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언제나 여기 있을 거고요. 우리는 원래 하나이자 이렇게 분리된 각자의 자아,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해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